바로 다음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그 비공개 소환 관련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오전 기사가 떴죠. 검찰 조국 장관 부인 비공개 소환,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검찰이 3일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교수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당초 정경심 교수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으로 출입하게 해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네, 정경심 교수는 지난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7일 정 교수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소환 조사 없이 전격 기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권력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며 조국 부인 비공개 소환을 비판했는데요. 살아있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당초 공개 소환이었던 것에서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국민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게 그 마지막 예우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이 특혜 남세스럽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특수부 축소 등 최근 검찰이 내놓은 자체개혁안을 두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비공개 소환을 특혜라고 주장하는 건 남세스럽다라고 혹평했습니다. 정말 남세스러운 거죠.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도 최근까지 수사를 받을 때도 대부분 비공개 소환이었다라며 심지어 소환도 안 되고 서면 조사로 그친 적도 많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거울을 보며 하는 게 좋겠다라며 자유한국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남세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거울이나 보라는 거죠. 그런 지적할 거면. 네,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공식 또 논평이 올라왔는데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였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한다.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 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 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 조사 등은 피의 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 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정 교수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이번 조사 과정을 통해 소명되길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를 포트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은 정 교수를 배려하는 조치지만 검찰 입장에서도 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포트라인은 피의 사실 공표처럼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던 거죠. 한 검사는 정 교수의 출석이 취재진에게 포착되는 경우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불쌍한 척하는 모습이 알려지느니 수사팀으로서도 비공개가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불쌍한 척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의혹만으로 한 가족을 몇 달째 지금 탈탈 털고 있는데 불쌍한 척이라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앞서 다뤘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미 밝혀진 그 비리와 세 차례나 되는 그 고발에도 묵묵부답인 그런 검찰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장 신중하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검찰, 조국 딸 아들 이어 부인 조사, 현직 장관 첫 소환, 고심. 오늘자 기사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하면서 의혹에 연루된 조국 장관 가족 대부분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다. 이는 조국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실에 앉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이게 뭡니까? 바로 다 지금 짜여진 시나리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법무장관 개입 의혹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곧 다루겠지만 서울대 인턴증명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팩트를 직접 당사자가 인터뷰까지 했는데요. 지금 확실한 증거 있다라는 검찰은 정경심 소환, 이젠 조국만 남았다. 오늘 자꾸 이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소환 가능성 매우 높아. 이젠 조국 법무장관만 남은 것이다. 지금 이런 내용들인데요. 네, 조국 일가 모두 소환한 검찰, 조국 법무장관만 남아.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며 가진 패를 변호인단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며, 네, 정 교수 소환 이후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조국 장관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정경심 교수는 조사 8시간 만에 귀가 조치를 했습니다. 네, 건강 문제로 네, 오후 이제 8시간 만에 귀가 조치를 했는데요.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검찰에도 심각한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했을까? 왜 하필 오늘? 오늘 그 광화문에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렇게 비공개 소환을 했고 명분, 스토리라인을 지금 또 이렇게 본인들이 짠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2달간 조사를 했는데도 수사가 난항이다. 제대로 된 결과를, 팩트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쏟아져야 정상입니다. 원래 객관적인 보도라고 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국정농단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심지어 그 표창장 때문에. 그런 상황에 그 쏟아지는 기사들이 뭐냐면 저렇게 조국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짜여진 검찰과 언론이 진짜 손과 발을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조국 법무장관이 얽힌 게 없는데 왜 도대체 조국 법무장관이 자꾸 저렇게 언론은 흘리면서 저렇게 명분을 던져주는지, 이 흐름을 보시면 말이죠. 간단합니다. 이 검찰에서 그 자유한국당이나 혹은 언론에 아니면 동시에 이런 내용들을 뿌려요. 그리고 기사로 씁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어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또 뭐 자칭 뭐 평론가 혹은 뭐 교수 아니면 변호사 요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 같은 데 나가서 전문가라는 어떤 옷을 입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죠. 이 문제는 지금 조국 법무장관도 이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슬슬슬 뿌려요. 지금처럼 슬슬슬 뿌린 다음에 어느 순간 그 뭔가 기사가 또 살짝 논조가 살짝 틀죠. 뭐 조국 법무장관 뭐 소환 임박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가 또 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조국 장관을 소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저 가짜뉴스 패거리들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또 익명의 관계자가 나오죠. 뭐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 법무장관은 지금 소환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고, 또 뭐 여기다가 또 그럴싸하게 청년들도 넣겠죠. 청년들 몇 명 넣어갖고 이 박탈감을 느낀 이 조국 법무장관 당장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겠죠. 그리고 이외로도 뭐 지금 진보 진영에 뭐 어떤 사람들은 조국 법무장관을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라고 소위 말하는 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진보 진영에서도 조국을 내팽개치나 뭐 팽당하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그냥 아는 사람 하나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소설 못 쓰겠습니까? 아니 기사 그런 아까 KBS 이화진 기자처럼 좀 제대로 된 사실을 물고 와서 이렇게 던지던가요. 알려진 팩트라고는 어제 그
그저껜가요? JTBC에서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 박형준 교수하고 막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유시민 이사장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알려진 여태까지 조국 장관 관련된 팩트가 하나라도 있냐? 라고 하니까 박형준 교수가 계속 돌려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답을 못해요. 온갖 의혹만으로 그렇게 사람 죽인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 누가 여기서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돈에 팔촌까지 다 털어가지고 저렇게 엮어가지고 소설 쓴다 그러면 기자들이 소설 쓰고 익명의 A씨라 그러면서 끼워 맞추게 하면 이 세상 누가 떳떳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진짜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더 많이 알려야 된다 생각합니다.